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슈드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를 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오리지널 슈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상장된 슈드가 있는데 이런 게 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의 슈드를 투자하면 되지 뭐하러 국내 상장된 한국판 슈드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이런 데서는 해외 상장된 ETF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낸 ETF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국판 슈드도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붙이자면은 세금과 관련해서도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슈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총 5가지가 상장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4가지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일단은 에이스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울 ETF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이제 환해지가 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4가지고 이 환해지가 되는 거 하나 추가해서 한국판 슈드가 5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에도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에서도 얼마 전에 드디어 이 한국판 슈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용사별로 총 4개의 슈드가 상장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당연하지만 기초지수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슈드라고 이제 불리우는 거고, 총 보수는 거의 똑같은데 코덱스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상장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의 한국판 슈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최저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민망하죠. 왜냐면은 그 차이가 0.0001%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1억을 투자했을 때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민망하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TF 투자할 때는 이게 또 사실 안 보이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TER이라고 하는데, TER도 일단은 이제 코덱스 거는 아직 산출이 되지 않았고, 타이거와 에이스, 소울 ETF를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TER에다가 이 거래 매매 비용을 이제 붙인 게 실부담 비용인데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타이거가 0.149%로 가장 저렴하고, 에이스와 솔은 0.165% 정도로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실부담 비용이 타이거가 살짝 저렴하기는 한데 이게 한 0.015% 뭐 이 정도 차이니까 사실 투자자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 차이로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타이거가 가장 저렴했어요. 상장일은 에이스에서 가장 먼저 상장을 했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울 ETF, 작년에 타이거가 상장을 했고 올해 코덱스에서 한국판 슈드를 출시를 했죠. 순 자산 총액은 이 상장일 여부와 상관없이 타이거가 1조 1000억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소울이고, 그 다음이 에이스, 그 다음이 지난주에 상장한 코덱스예요. 일단은 운용 규모가 많게는 한 3-4배 정도까지 이제 차이가 나는데, 딱 이걸 보면서 이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느낀 게, 타이거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사실 상장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운용 규모는 가장 먼저 런칭한 에이스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많거든요. 이건 사실 한국판 슈드이기 때문에 뭔가 운용사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초과 수익을 사실 기대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제 브랜드 차이 때문에 이 정도 순자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 보면 확실히 타이거와 코덱스의 브랜드 파워는 이 ETF 시장에서는 좀 막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코덱스가 이제 상장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300억이니까 에이스를 곧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평균 거래량도 당연히 순자산 총액이랑 비례합니다. 타이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울, 에이스, 그리고 코덱스는 약간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논외고요. 연간 분배율은 사실 똑같아야 되지만 사실 똑같을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 환율도 사실 운용사마다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운용 보수와 실부담 비용도 다 다를 거고, 그리고 구성 종목을 리밸런싱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분배율은
분배율은 미국에 상장된 슈드와 거의 흡사하겠지만 아주 약간 미묘한 차이는 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 1년 동안에는 에이스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타이거가 3.6%, 솔이 3.5% 정도였습니다. 최근 분배율금은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타이거가 41원, 에이스가 44원, 솔이 35원을 분배를 했습니다. 현재가는 뭐 당연히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에이스가 가장 높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환해지를 해주는 슈드 ETF가 딱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이제 소울 ETF에서 이제 이 환해지를 해주는 ETF가 있었는데 이거를 같은 회사 걸로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총 보수가 이제 환해지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총 보수 비용도 더 높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의 2배가 높은 이제 수준이고요. 실부담 금액도 더 높았습니다. 연간 분배율은 뭐 0.02%니까 뭐 거의 흡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1년 수익률은 환해지를 하지 않는 일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4% 정도 그리고 환해지를 해주는 ETF가 9.1%였어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최근 1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됐고 또 아무래도 비용이 환해지를 해주는 ETF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해지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품이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부담 비용도 더 높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이제 수익률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한국판 슈드, 그러니까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중에 뭘 고르면 될 것이냐? 단순하게 뭐 배당률만 놓고 보면은 에이스가 가장 유리했으니까 에이스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판 슈드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또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규모가 가장 큰 타이거를 선택을 하자니 그게 또 최선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고르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네 가지는 그냥 사실 그냥 똑같은 ETF고 작년 기준으로는 에이스가 분배금이 가장 높았지만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뭐 압도적으로 너무 적거나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런 ETF를 좀 배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네 가지 ETF는 일단은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국판 ETF가 좋으냐를 물어보면은 그걸 뭐 좋고 나쁨을 뽑기는 사실 좀 어렵고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 혹은 순자산과 거래량이 큰 게 좋다 그러면은 타이거, 나는 연보수가 0.0001%라도 싼 코덱스가 좋다 그럼 코덱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환율이 좀 내려갈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좀 리스크 해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울 ETF에 있는 환해지가 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고르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판 슈드 5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